푸른밤 종현입니다. 지금 내가 놓인 상황에 꼭 필요한 조언보다 맹목적인 응원이 더 힘이 될 때가 있죠. 큰일을 앞둔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긴장이 풀린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면 집중이 잘 된다거나 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막상 닥쳐보면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거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죠. 수험생들에게 수능 당일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물었답니다. 조언보다 잘 할 수 있지? 라는 물음보다 힘을 내라는 응원을 듣고 싶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흔한 말이기도 하고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싶지만요. 그런 격려가 긴장을 늦추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단 너무 과해선 또 안 되겠죠. 11월 1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11월 16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찰리 푸스의 We Don't Talk Anymore 였습니다.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부른 곡인데요. 이 곡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좀 편곡적인 부분도 상당히 트렌디하고 사실 찰리 푸스라는 아티스트가 참 어리니까 이런 또 트렌디한 감성 그 안에서 또 본인의 매력을 잘 드러낸 것 같은데 노래 참 잘하고 되게 잘생긴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0166님 이제 내일만 지나면 고3이라는 이유만으로 응원받고 위로받는 그런 일은 없겠죠? 조금 떨리는 것도 있지만 왠지 모를 아쉬움 때문에 쉽게 잠이 들질 않네요. 그래도 오늘은 빨리 자야 하는데 큰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서 주무셔야 할 텐데요. 푹 주무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 또 일어나셔야 될 텐데 오프닝에서 수험생분들 힘내시라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 듣고 계신다면 다음 곡 들으면서 스르르 주무셨으면 하네요. 편하게 좀 주무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 그간 참 고생 많이 했으니까 또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한 것들 잊지 않고 잘 시험 치르셨으면 합니다. 우지연님 푸른밤 시간으로는 16일이지만 17일 수능날이에요. 오늘 고3 선배들이 학교할 때 박수와 함께 배웅을 해드렸거든요. 선배님들 좋은 결과가 있길 한 번 더 응원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죠. 그리고 다들 지금 생각이 많을 텐데 잠들지 못한 친구들은 또 옆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많은 부담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오랜 시간 준비를 한 시험이니만큼 다들 시험 보면서 또 이래저래 많이 정신이 없을 텐데요. 준비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시험이니까 어제 고영비 씨가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은 곰탕을 가져갔었는데 되게 힘들었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도시락을 싸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락을 싸고 다니거나 뭐 그랬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원래 밥을 잘 안 먹고 다녀서 어렸을 때 거의 그랬었어가지고 진짜 식사를 평소처럼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진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시험 보면서 좀 칼로리 소모도 많을 것이고 계속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니까 허기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즐겨 먹는 그런 너무 무거운 거 말고 거창한 거 말고 평소대로 잘 챙겨 가셔가지고 식사도 든든하게 하시면서 시험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열리는 날이죠. 가수 이지영 씨 그리고 치즈의 달총 씨가 오십니다. 달총 씨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또 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인 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세정, 웰메이드, 넥센타이어,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OST입니다. 그리고 연주곡이에요.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오프닝 테마 연주곡인데요.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멜로디일 것 같아요. 히사이시조의 연주로 들으실 텐데요. 곡 자체가 상당히 로맨틱하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만들어준 그런 OST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연주곡들, OST 곡들 많이 들려드리고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애니메이션 OST들을 가져왔었는데 오랜만에 듣네요. 히사이조의 인생의 회전목마 듣겠습니다. 히사이시조의 인생의 회전목마 듣고 왔습니다. 5924님. 푸른밤 켜놓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연주곡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릴게요. 내일 수능 화이팅 잘 보고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가사 없는 곡들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다들 그래요. 푹 주무십시오. 어서 주무세요. 빨리 자요. 김민지님. 종디, 저 열이 38.7도까지 올라서 며칠째 아무것도 못하고 쉬고 있어요.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건강 진짜 중요하죠. 열이 꽤 많이 났네요. 38.7도면은 고생했습니다. 빨리 어서 좀 온도가 내려가고 그리고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걸리신 건가 봐요. 감기 걸리셔서 또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나 봅니다. 따뜻한 차라든지 약, 그 외 휴식들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선영님. 평소 발음도 좋지 않고 조리 있게 말을 못해서 항상 스트레스였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스피치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랑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네요. 지치지 않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또 세운 어떤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 더. 잘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스피치 학원에선 뭘 알려주려나요? 궁금하네요. 일단 발음적인 부분들, 발성적인 부분도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외에 어떤 대화법 이런 것들도 알려주려나요? 김지은님. 운동이 과했을까요? 허기져서 잠이 안 오는 기분 알아요? 몸 관리 중이라 먹을 수도 없는데 이런 기분 알아요, 쫑디? 저 잠들 수 있을까요? 흑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수 있을 거예요. 예, 무슨 기분인지 정확히 이해를 합니다. 누워있으면 잠들던데 배고파서 잠 못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요. 그건 덜 피곤해서입니다. 0525님.
저 다음 달에 부산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어서 오늘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어요. 혼자 가는 건 처음이라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설레요. 가서 겨울바다 보고 오려고요. 쫑디는 겨울바다 좋아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 좋아하는 편이에요. 바다 바라보고 있는 것도 꽤 좋아하는 편이어서 잘 다녀오시길. 부산 다음 달. 저도 다음 달에 부산 갈 일이 있는데 콘서트가 부산에서 있어서. 9313님, 집으로 가고 있는 버스 안에서 푸른밤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 내려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다가 일어났더니 버스 안이 따뜻해서 내리기가 싫어요. 그래도 내려야겠죠? 버스 안에서 듣는 푸른밤은 색다른 기분이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예, 이렇게 잠들면 진짜 너무 좀 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는 온도여서, 더군다나 밖은 추운 걸 알고 있어서 내리기 싫을 때가 있는데 저도 가끔 그럽니다. 4904님, 저는 요즘 하늘 보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에서 주인공이 오늘 석영은 파란 비단에 녹인 금을 부어서 비단의 끝자락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화려하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딱 그런 묘사가 잘 어울리는 하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볼 때마다 색이 달라서 예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파란 비단에 녹인 금을 부어서 비단 끝자락이 타들어가는 것, 이런 제작법이 있나요? 어쨌든 이런 표현이 나오다니 표현이 거의 소믈리에급이군요. 대단합니다. 하늘 보는 습관을 갖는 것도 참 재밌죠. 저도 자주 보진 못하는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차 안에서 나도 모르게 시선이 하늘을 향했을 때 그때 느끼는 좀, 와, 예쁘다, 노을이 되게 예쁘게 지고 있네, 이런 기분들은 좀 몇 분의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생각의 시간을, 나의 시선을 끌면서 세상과는 살짝 동떨어지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3527님, 내일 첫 출근으로 부모님과 다시 떨어져 있게 되었어요. 혼자 있으니 외롭고 첫 출근도 두려워요. 잘 할 수 있다고 다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첫 출근하신다고요? 일단 힘내셔서 하시길 바라겠고,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면 불안한 마음들이 좀 커질 텐데 연락 자주 하면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공유를 하시면서 잘 달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 적응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9580님, 저는 졸업 작품 전시회를 앞둔 미대생입니다. 지금 3일째 작업실에서 친구들이랑 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힘들어요. 저희 졸업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졸업 작품 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3일째 작업실에서 친구들과 있으시다. 서로 좀 어깨 토닥이면서 야식도 챙겨 드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졸업작품 준비하면서 밤샐 때 야식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많이 먹고, 그것 때문에 물론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친구들도 종종 보긴 했는데, 적정선을 지키시면서 또 이런 야식이 힘을 주잖아요. 순간적 아드레날린 분비를 도와주니까. 자, 노래를 듣겠습니다. 태희의 노래, 신곡이죠. 사랑은 왜. 꽁꾸라 라디오 1주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항상 또 푸른밤 앞에 방송을 하시면서 이후에 또 푸른밤도 함께 해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항상 해주셔서 테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노래 월요일에 발표된 신곡이에요. 태희의 사랑은 왜 듣겠습니다. MBC FM for you. 하나, 둘, 셋. 푸른
태양과 함께 1000 day 그 별 아래 우리 1000 time 가장 완벽한 kiss 우리 둘만의 kiss 푸른 밤 어느덧 우리 1000 day 언제나 여기에 있어줘 웃을 수 있게 꿈꿀 수 있게 푸른 밤 Don't you know that I want to be more than just your 주변 사람들에게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린 것을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데요. 주위에 알려져도 후회하지 않을 연애를 하고 싶으십니까? 알려져서 후회해도 좋으니 일단 연애부터 좀 해보시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더 러브 연애교실, 오늘은 이지영 씨 그리고 치즈의 달총 씨와 함께합니다. me. Don't treat me like I was ice over. Please love me. I'll be yours and you'll be mine. 네, 솔로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더 러브 연애교실. 자, 후회 없이 사랑하고 연애하실 것 같은 이지영 씨, 달총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서연님, 오늘 로고송 좋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코너 들어가기 직전에 나왔던 로고송 예. 이지영 씨가 또 푸른밤 천일을 축하해 주시면서 보내주셨던 그 로고송이었죠. 네 그래서 달콤한. 그날만 틀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나와서 좀 반갑네요 아 너무 달콤한 로고송이어서. 네 약간 감사합니다. 아쉬운 게 제가 좀 잘못 만든 부분이 있어서 아 이게 가사. 1000 day time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days times 해야 되는데 예예예. 그 문법적인 오류를 제가 보면서 아닙니다. 약간 부끄러워요. 그래도 상당히 또 잘 들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자 그리고 달총 씨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5914님, 달총 씨다. 치즈의 달총 씨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네요. 달총입니다. 뭐죠? 저 새초로만 달총입니다는 그래요. 달총 씨 네.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연애 네. 코너 함께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떨리네요. 앞머리를 만지셨어요 금방. 달총 씨는 상당히 목소리가 좋으신 네. 아유,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백영옥 작가님이 감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네. 두 분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백영옥 작가님 감기 크게 걸리셨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빈자리에 어느 분이 오실까 좀 너무 궁금했었는데 달총 씨 저는 처음 뵀거든요. 아 네, 처음 뵀어요. 저도 처음. 예. 네. 그 SNS에서는 제가 한번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찾아서 남몰래 찾아서 보셨나요? 아 예. 네, 찾아서 많이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6092님, 푸른밤 연애교실 나오면 연애 몇 번 해봤는지 그런 거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규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런- 있었나요? 이런 규칙이? 예, 지금 오. 잠깐만 6092님이 갑자기 달총 씨를 한번 낚아보려고 이상한 룰을 지금 당장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런 낚시에 동조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전 이런- 지금 머릿속으로 세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대답을 해야 셀 되니까. 정도면 거의 뭐 이정 씨는 와. 푸른밤과 거의 3년 가까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예, 식으로 뭐 얘기를 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이게 저한테 별로 안 궁금해하시니까.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얘기하기 싫은데 연애 몇 번 했는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굳이 제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여쭤보면 좀 유치한 거죠. 아니요 달총 씨 네. 예.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고. 그렇죠. 근데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들어보고요. 연애를 많이 안 해봤어요, 사실. 근데 하긴 하셨나요? 아유, 그렇죠. 그럼 됐습니다. 예. 그럼 됐죠 뭐. 해봤대요. 그럼 됐죠. 예. 해봤습니다. 자 이지영 씨. 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다음 주에 나올 싱글이 있어서 그거 녹음하고 또 마스터 믹스하고 그래서 바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공개되니까요. 좋을 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앞에서 오프닝에서 연애 사실을 공개했다는
있었던 일을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네.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남성은 연애에 연인과 헤어졌을 때, 여성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때라고 합니다. 후회했다. 그럴 때. 근데 둘 다 후회가 글쎄 헤어졌을 때는 전 후회할 것 같지는 않고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때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해요. 후회까지는 그렇죠. 모르겠어요. 좀 뭐 좋지 않은 얘기들이 뭐 오르내리는 게 들리면 네. 좀 화가 날 때도 많죠. 저는 지금 좋지 않은 얘기를 떠나서도 그냥 누가 내 연애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거 너무 싫어요.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도. 싫어서 굳이 뭐 예. 되게 예민하시구나. 평소에도 얘기를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들도 얘기를 안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어. 가족 말고는 거의 얘기를 안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좀 당당했던 편이에요. 제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네. 뭐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고 뭐 이러지는 않았지만 한 번 좀 후회를 했던 게 어떤 분은 우리의 연애 사실을 남들한테 절대 비밀로 하자.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고 약간 나쁜 여자였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거를 약속을 어겼죠. 네. 가장 친한 친구 2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비밀이라고 지켜달라고 하면서. 근데 다음날 소문이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게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이정 씨는 좀 예, 거기에 상처를 또. 절대 얘기하면 안 되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자친구가 듣고 왜 얘기하고 다니냐고 혼이 났었는데 그때 후회 한번 했었어요. 그럼 약속과 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또 후회가 되죠. 그렇죠. 예. 1393님. 저도 후회한 적 있어요. 사내 연애였거든요. 저랑 남자친구가 얘기만 나누면 뒤에서 오 유치해. 진짜 불편했던 기억이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야, 이런 분위기가 또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장난이- 좋지 않은 얘기 아니어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끼어들면 불편하죠. 그렇죠. 약간 예. 좀 민망하죠. 그 공간 자체가 연애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일하는 곳 혹은 뭐 학교 뭐 이런 곳이라면 같이 있기만 해도 저도 장난기 그렇죠. 있고 빈정대는 친구들 항상 있잖아요. 정말 맞아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럼 여자친구 만나러 가. 아니면 뭐라는 거야? 뭐만 하면은 다 화장실 연결을 간다는데. 짓잖아요. 맞아. 진짜 다정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싫어하는 어떤 상황 이런 게 있을까요? 얘기했다고 후회했다거나 혹은 친구의 이야기도 좋으니까. 저는 후회한 적은 없는데요. 사실 이게 숨겨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숨기려고 해도 나중에는 다 자연스럽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비밀로 한다고 했는데 다 알고 있어. 이미 눈치로 만나는구나. 약간 그 티가 나는 되게, 경우들이 있죠. 네. 너무 좋아하면 숨길 수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래요. 더 러브 연애교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연애 고민도 받고 있잖아요. 이지영 씨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갑자기 저 하나가 더 궁금해졌어요. 네. 만난 후에 예. 얼마나 돼야 좀 이제 자연스럽게 혹은 당당하게 이제 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 달? 한 달. 한두 달? 한두 달. 네. 그때까지는 저- 그래도 짧네요. 조금은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건가요, 그럼? 근데 사실 조심하기가 어렵죠. 네. 가장 티가 나는 시기. 네, 그죠. 너무 가장 티가 나는 시기고 그러니까. 한 달. 음. 이정 씨는? 저도 그냥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서로 간에 알아가는 과정도 있는 거고. 네. 적어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딱 눈으로 둘이 걸어가는 것만 봐도 저 사람들 사귄 지 얼마 안 됐구나. 아니면 사귄 지 얼마 됐구나가 약간 느껴지잖아요. 편한 사이인가? 대단한 익숙한 눈인걸요? 사이. 이정 씨는 정말 예리하시다. 감지기가 있나요? 대단한 걸요? 저 특수 렌즈 끼고. 야야야 멋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예. 적어도 한두 달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은 들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분 몇 개를 들려면은 저는 이런 거 떠오르거든요. 누군가와 연애한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릴 때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사겨. 누군가 만나고 있어. 음. 어떤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게 너무 좋은 순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자랑하고 싶죠. 네. 자 노래를 듣고 올까요? 이지영과 계피가 함께한 아름다웠네. 네. 이 노래도 역시나 좋은 노래겠죠? 굉장한 노래입니다. 굉장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참 좋았었지 내
손을 잡고 이지영과 계피가 함께한 아름다운 내 듣고 왔습니다. 기분 좋은 곡이네요. 네. 제 노래를 제가 들을 일이 거의 없어서 녹음할 때 빼고는 이렇게 방송 와서 틀어주시고 그러면은 정말 간만에 항상 듣긴 해요. 많은 앨범도 좋아요. 발매하셨으니까. 예, 그렇네요. 8109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랜 친구이던 사람과 연인이 됐어요. 만난 지 80일이 넘어가는데 주변에 아직 알리기가 좀 망설여져요. 주말마다 뭐 하냐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거짓말만 하며 언제 걸릴까 조마조마하네요. 휴, 사귄다는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사실은 근데 뭐 사실 뭐 저는 연인이 된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는 네. 자연스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언제나 그렇죠. 충격적인 어떤 뭐 둘이 만난다고 뭐 이런 리액션이 나오죠. 네. 근데 뭐 그게 또 어떠한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오히려 약간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말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확 손을 잡아버리세요. 뭐야? 둘이 뭐야? 아 몰랐어? 아 몰랐어? 우리 85일째인데? 아 몰랐구나. 뭐 이런 것도 뭐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예, 2달 반 정도잖아요. 80일이면은 네. 대략 그렇죠. 되게 오래.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조마조마하고 걸릴까 조마조마하는 감정이 더 넘어가면 불편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종현 씨 말대로 자연스러울 수 없으니까 그냥 말하고 보세요. 그래요. 음. 근데 뭐 날 잡고 갑자기 막 고백하듯이 하지 말고 뭐 계획 짜지 마시고 그냥. 그냥 얘기하다가 되게 아무렇지 아 않게. 근데 나 애인 생겼다? 뭐? 누군데? 니들도 알아. 좋다. 뭐? 대박. 맞춰보길. 이 정도만. 예. 자, 그래요. 우리 사연을 바로 만나볼까요? 경기도 안양시에서 K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경찰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졸업반이어서 솔직히 공부만으로도 많이 벅차고 힘든데 남자친구 문제로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와는 2년 넘게 사귀고 있고 저희는 같은 학교 같은 과 CC입니다. 저는 첫사랑을 잊지 못한 채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지만 다행히 사귀면서 점점 첫사랑을 잊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첫사랑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에겐 여자친구가 있었고 군대에 가 있었지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여자친구와 헤어진 그가 저에게 다시 만나자는 얘기를 꺼냈는데요. 사실 지금의 남자친구는 전형적인 AB형입니다. 너무나 다혈질에 성격도 좋은 편은 아니고 화도 많이 내고 잘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의지할 수도 없고 힘들 때가 많은데 첫사랑은 저에게 너무나 잘해줍니다. 사귈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만 비교가 되네요. 헤어진 것도 저의 실수 때문이었는데 괜찮다는 그의 말을 들으니 너무나 마음이 흔들립니다. 2년을 사귀었는데 의리 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제가 나쁜 걸까요? 아니면 이기적으로 저만 생각해서 저를 더 아껴주는 첫사랑에게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지금의 남자친구와 첫사랑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K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근데 참 뭐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좋은 얘기가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요. 뭐 AB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저 AB형입니다. 어머 어떻게 보여요? 내가 어떻게 어머, 보여요? 어머. 달총 씨 제가 어떻게 보여요? 아닐 것 같은데. 다혈질일 것 같아요? 멋있다. 아무튼 뭐 그 다혈질의 성격도 좋은 편은 아니고 화도 많이 내고 잘해주지도 않고 공부하는데 의지할 수도 없고 힘들 때 많고 뭐 좋은 게 아무튼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쓰지도 않으셨고. 글쎄요, 권태기가 아닐까요? 근데 권태기에도 좋은 말 하나는 쓸 수가 있는데 너무 안 좋은 것만 써놔서. 그래도 남자친구는 항상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러게요. 2년간의 의리를 얘기를 한번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예. 사랑이 의리는 아니니까
예, 그리고 뭐 마음이 떠났는데 의리로만 있는 것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네. 연애라는 건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정하시든 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네. 이 상태를 좀 더 유지를 하시면 실수를 크게 하시는 걸 거예요. 남자친구에게도 그렇고 예. 이 전 첫사랑에게도 그렇고 이 애매한 이 상황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AB형 종현 씨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A병으로 아는데요. A병이 만약에 상대방이 이랬다라는 거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김아름님. 예, 김아름 씨는요. 벌써 사연자분은 첫사랑한테 마음이 기운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현 남친을 만나면 그 남자친구에게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그 남자친구는 상처가 더 되지 않을까? 일단 헤어져야 되는 것이다. 네, 예. 저도 사실 이제 상대방에게 마음이 떠나는 순간 바로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사연자분의 어떠한 연애관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쉽지는 않은데 글쎄요. 저도 사연에서 좀 그 전 남자친구한테 마음이 쏠린 모습을 좀 봐서 네네. 네. 근데 그런 전에 했던 연애에 대한 그런 좋은 기억 때문에 네네. 예, 그게 이제 마음이 차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만약에 다시 만났을 때 또 그때처럼 좋을 수 있는지는 이제 스스로가 이제 감내하셔야 될 그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판단을 잘 세우셔야겠죠. 예. 저는 그 누구를 선택해라라는 말은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 하나는 뭐 사랑이라는 감정이 성립이 돼서 지속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의리만으로 지속되진 않거든요. 아 맞습니다. 정, 그렇죠. 의리 이것들이 또 한 어떤 부분일 수는 역할을 있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의리만으로 사랑을 지속시킨다는 거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그러면 두 분은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사랑을 지속시킬까요? 어렵다. 질문. AB형의 질문은 어려워요 항상 정말로. 그러게요.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 저는요, 아무래도 편안함인 것 같아요. 편안함. 전 편안함. 개인적으로. 네. 편안함. 좀 달총 씨는 저도 편안함인 것 같아요. 네. 약간 편안하고 뭔가 같이 있으면 그래도 좋으니까 네 그러지 않을까요? 나를 좀 쉴 수 있게 해주는 쉴 수 있게 해주는. 나의 내 편. 어떤 휴식처 같은 어. 내 편. 네. 그런 것이 좀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영 이런 씨. 게 기본적으로 먼저 있어야지 의리고 뭐가 아 맞아요. 그 나오는 이후에 또 거지.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맞아요. 쌓이다 보면. 예. 유정 씨 같은 경우엔 저 또 질문하는 거예요? 두근거림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설레임이 될 수도 있고. 저 두근거림 할래요.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알겠습니다. 봉민아님. 예, 달총 씨가 소개를 해주세요. 네. 현재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도 좋진 않은 것 같지만 첫사랑에 대한 감정도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좋아했고 나를 좋아해준 첫사랑의 기억에 흔들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이 사연을 소개받으면서 다시 한번 사연을 쭉 읽었는데요. 지금 남자친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 고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하고 끝까지 좀 참고 있었는데 그냥 고시 공부를 좀 더 집중을 하심이 예. 그건 어떨까라는 괜찮네요. 답안지를 하나 더 던져드려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공부에 집중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공부에 좀 더 몰입하면은 저절로 약간 감정이 기울어짐이 해결이 네. 될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경찰 고시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예. 본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공부만으로도 벅찬데 지금 남자친구 문제로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죠.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시고 예. 문제 자체를 이제 소멸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역시 핵심을 아세요. 네, 그러니까요. 고시 잘 역시. 보시길.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 치즈의 무드 인디고 듣고 오겠습니다. 다총 씨의 목소리죠. 네, 노래 듣고 광고까지 이어 듣고 왔어요. 치즈의 무드 인디고였죠. 장혜진님. 우와, 노래 듣고 나니까 달총 씨 달리 보여요. 라디오는 이런 효과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네.
예, 노래하실 때랑 좋습니다. 좋아요. 말할 때랑 좀 다르죠. 다른데 둘 다 좋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매력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정호연님, 무드 인디고. 제가 이 노래로 치즈 팬이 되었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치즈의 곡들은 정말 이렇게 색채를 뚜렷하게 갖고 있어서 네. 좋은 곡들이 많이 있죠. 아유, 귀에 다 멜로디나 연주가 딱딱 달라붙는 착착착 감기죠. 예. 1194님, 이 노래는 듣고 있으면 귀에서 꽃이 마구 피어나는 기분이에요. 와. 야, 귀에서 꽃이 피어나다니요. 극찬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상상해 보면 예. 조금은 약간 호러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달콤하다, 예. 사랑스럽다라는 걸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네요. 자, 그래요. 오늘 달총 씨와 이지영 씨와 네. 연애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슬슬 2부를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 더 러브 연애교실 이지영 씨, 달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실시간 연애 고민들, 짧은 사연들 만나볼까요? 네. 8243님. 회사에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알긴 하지만 그냥 회사 동료로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들이대야 할까요? 아니면 약 9개월간의 짝사랑을 그냥 접어야 할까요? 회사라는 공간 특성상 용기를 내기가 어렵네요. 용기를 내기 어려울 수 있죠. 네. 이해는 회사 합니다만 9개월이면은 그래도 꽤 됐는데. 긴 시간이어서. 예. 그렇죠. 짝사랑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티가 아직 안 나고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잘 못 채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또 내성적이고 엄청난 연기력을 또 가지신 네. 것 같아요. 되게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달총 씨 어떻게 그런-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많이 쳐다보고 약간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 컨택하세요. 아이 아이 컨택. 컨택. 우리가 항상 하는 최고의 어떤 스킨십. 아니면 약간 아이 컨택. 캔커피에다가 이제 쪽지 같은 거. 아, 티나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좋아요. 그렇게 티를 내는 것도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좀 뭐 겨울이니까. 그 짝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좋잖아요. 뭐 어떻게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서. 근데 9개월간 짝사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그 사람의 습관, 습성, 성격에 대해서 파악은 끝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막 계획. 계획을 조금만 더 짠 다음에 뭐 캔커피에다가 메모를 붙여서 줘야 되는 게 더 어울릴지 아니면 막 티를 좀 더 내고 다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의 아, 성향에 따라 예, 다를 수 있다.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소문이 나게 은근슬쩍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은근슬쩍 9개월이나 짝사랑을 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안면은 있지 않을까요? 예. 알아보긴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회사가 그래도 엄청 얘기를 큰 회사가 나누면서 아니라면. 좀 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어찌됐건 저찌됐건 눈앞에 자주 보이는 건 좋은 방법인 네,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요. 눈에 자꾸 밟히세요. 티를 많이 안 웃고. 내더라도 네. 많이 웃고요. 웃고. 아, 달총 씨가 어떻게 말씀해. 웃을까요? 많이 웃으라고 하십니다. 뭐 까르르 웃는 것도 있고 되게 수줍게 웃는 것도 있고. 금방처럼 지금 금방 웃어주신 느낌. 약간 아이 컨택하면서 웃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 아니면 아이 컨택하면서 웃으면 그럼 날 보면서 웃었던 모든 여자들은 이런 착각이 떠오른단 말이죠. 야,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인기가 많긴 많아. 아, 이렇게 어떡하지 정말. 그러니까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웃는 예.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좀 살며시. 한번 해보셔라.
앞에 많이 나타나세요. 네. 이정 씨한테 이제 아이 컨택 하시면서 웃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저한테요? 네. 별로 옛날에 되게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는데 장난 아니었나요? 이제 없어요 아주.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일부러 막 눈 맞추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 눈 피하고 막 그렇군요. 예, 속상해 죽겠어요. 아 저런. 네. 0158님. 학교에서 다른 반 친구와 연애 중인 중2 학생인데요. 사귄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어느새 소문이 쫙 퍼져버렸네요. 애들이 같이 있기만 해도 요 이래서 얼굴 빨개지고 너무 민망해요. 요즘 얼굴이 너무 잘 빨개져서 애들이 계속 놀려요. 그 친구와 오래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친구같이 편한 연애가 좋을까요? 아니면 막 설레는 말하고 이런 말 잘해주고 좋아해 이런 말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너무 귀여워요. 중2요? 중2 예 사귄 지 한 달 넘었어요. 좋을 때군요. 와. 예. 투투를 챙겼나 모르겠습니다. 22일 투투. 귀엽네요. 설레는 말 하고 잘해주고 좋아해 이런 말 해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글쎄 그런 생각이 들면 해주는 게 좋죠. 네 그렇죠. 예. 생각이 드는데 굳이 참을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억지로 하는 것도 또 이상한 것 그렇죠. 같고. 자연스럽게 뭐 설레는 말 하고 싶으면 하고 좋아해 이런 말 하면은 더 편한 연애가 될 것 그 같아요. 설레는 말은 예. 상대방을 설레게 해야지 해서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뭔가 노리면 정말 별로인 설레는 말은 글로 배운 설레는 말. 뭐야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빡닥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제 귀를 의심합니다. 이런 좀 문장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설레는 관계 시기 사이에서는 어떤 행동 어떤 말해도 다 설레지 않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그냥 네 자연스럽게. 네. 친구들 사이에 퍼지는 그런 어떠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먼저 좀 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만히 지금 사연 보내신 거 보니까 이 글에서도 되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풋풋하죠. 그런, 네. 네, 풋풋하고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예, 애교도 많으신 것 같고 예, 그래서 좋겠네요.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트가 그냥 하트가 아니고 까만색 하트 맞아요. 가득 채워서 2개가 꽉 왔어요. 채워진. 어, 개인적으로 어떤 하트 좋아하시나요, 달총 씨? 저런 하트 좋아합니다. 까만 하트. 네, 까만 하나 말고 하트. 2개. 네, 저 하트가 다 많은 게 입선인가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색깔 없는 그냥 딱 하나. 어, 좀 그게 더 진정성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저도 투명한 거 좋아합니다. 근데 좀 얼굴 잘 빨개지는 건 약간 부끄러움인 거니까 즐기세요. 그래요. 지금 그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무언가를 경험을 두근거리는 하고 어떤 있는 거기 순간이에요. 때문에 부끄럽더라도 맞아요. 기분 좋은 생각으로 즐기면은 네. 평생 기억에 남을 시간일 될 것 네, 같아요. 그 나중에는 모습도 되게 귀여워할걸요. 맞아요. 나중 되면 예,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예. 예, 저런 김지영님. 네, 손은 잡고 살짝 뽀뽀는 했는데 아직 사귀자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해요. 우리 사귀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라고 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걔는 쿨하게 생각하는데 저만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해서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냈습니다. 아, 쿨하게 생각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되게 별론 것 같아요. 저는 이 언제부턴가 되게 뭔가 가볍게 행동하는 것을 쿨하게 그쵸. 쿨하다라고 그죠. 포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문화가 좀 생긴 것 상대방 같아요. 감정을 무시하고 네네. 무책임한 행동이 쿨한 행동일 수도 이거는 있어요. 쿨한 게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야, 너랑 나랑 뭐가 그런 거야? 우린 그냥 뭐 그런 거지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가벼운 거죠. 그렇죠. 쿨한 게 절대 아니죠. 네. 지영 씨가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생각이 든다면 네. 확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이하는 네. 연애니까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상대방에게 한번. 저는요 지영 씨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사랑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확인하고 물어보지 말고요. 우리 사귀는 거 맞아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지금 뽀뽀한 지가 3일. 지금 3일째거든. 우리가 사귄 지가 그러면 달려고 보면서 우리가 그럼 살짝 100일이 뽀뽀. 우리가 100일이 너 크리스마스 때 뭐 하니? 일단 크리스마스 때 뭐 할지 빨리 우리 결정을 하자 지금. 어쨌든 상대방에게 어떤 우리의 관계 자체를 정확하게 네. 근데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되게 스타일에 따라 연애 스타일에 따라
어렵긴 하더라고요. 사귀자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네, 사귀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지영 씨의 생각과 그 남자분의 성향 이런 것들도 조금 배려를 하시면서 고려를 하시면서 네. 대화를 꼭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좋습니다. 걱정 중이시니까. 9604님 인사도 안 하는데 1년째 짝사랑 중인 교회 오빠가 있어요. 서로의 나왔습니다. 존재는 알고 있고 매주 아이 컨택 중이지만 전혀 액션은 없어요. 미칠 것 같아요. 이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일단 아이 컨택은 들어갔습니다. 인사는 매주 안 아이 하는데. 컨택 네. 중이시. 야 매주라니. 매주. 그렇죠. 근데 전혀. 아이 컨택 액션? 매주 교회를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얼마나 아이 컨택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횟수가 중요하고요. 예. 초수가 중요하고요. 조스. 표정이 중요하고요. 예. 어떠한 타이밍이 있느냐. 그 음. 타이밍이 뭐 예배를 드리는 중이느냐. 맞아요. 찬송가를 그렇죠. 부르는 중이느냐. 음. 그 어떠한 타이밍이냐도 좀 궁금하긴 한데. 좀 그러니까 액션이 오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윙크해 보세요. 어. 전 근데 이런 장난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눈이, 그러니까 전 눈을 맞추는 거를 이제 친한 사람들 혹은 이제 자주 본 사람한테 눈 맞추는 걸 별로 안 어려워하는데 물론 처음 본 사람한테 너무 힘들죠. 근데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자주 봤던 사람 그리고 내가 친해지고 싶은 어떠한 누군가라면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있다가 갑자기 윙크를 빡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당황하면서 그럼 상대방 되게, 당황하겠죠? 네, 아. 궁금할 것 네. 같아요. 쟤 네. 뭐지? 쟤가 왜 나한테 윙크해? 뭐지? 근데 이게 매주 늘어가는 거죠. 야 그러면서 언젠가 말이 맞아. 걸어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맞아요. 너 무슨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거니? 음. 그래요. 뭐 어떻게든 액션을 한번 본인 쪽에서 만들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인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윙크했는데 왜 오셨나요? 액션이 없어요? 당당한데요. 왜 리액션이 없으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소개해 주세요. 조경준 님이 전 22살인데요. 소개받은 애가 있는데 서로 숙기가 없어서 대화를 잘 이어가지를 못해요. 서로 호감은 있는데 어색한 분위기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뭘 해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소개를 받은 아이가 있는데 예. 서로 호감이 있으면 뭐 우선은 뭐든 아주 가장 네. 어려운 벽은 넘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풀까? 취미 공유. 그렇죠. 정말 뻔하고 상투적이고 그렇겠지만 그만한 게 없죠. 공통점 찾기. 예. 그렇죠. 저는 약간 어느 자리나 좀 어색한 분위기를 풀 때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네. 뭐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뭐 무슨 색 좋아하세요? 막 이렇게 되게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래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질문 많이 하면 진짜 풀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진짜 내가 궁금한 게 아니어도 일단 던지는 맞아요. 거예요. 일단 뭐 음식 뭐 좋아하는지, 맞아요. 뭐 좋아하는 뭐 취미생활은 뭔지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 물어보는 거 되게 재밌는데요. 네. 무슨 색 좋아해요? 이거 물어보는 거 되게 누군가 갑자기 막 소개받아서 막 얘기하다 무슨 색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살면서 정말 그다지 쓸모없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고 싶다라는 어떠한 표현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고 일적으로 만난 사람끼리 무슨 색 좋아하는지 묻지는 절대 않을 테니까 그런 우리는 사적으로 조금 더 가까워진 사이예요라는 어떤 표현인 것 같기도 해서 정말 너무 많죠. 처음에 물어볼 게. 이정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좀 뭐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저는 뭐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어느 동네 사세요? 그런 거 좋죠. 예. 뭐 이런 거. 어디 살아요? 뭐 가족 관계. 음. 전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예. 뭐 어떤 일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세요? 네, 그런 거. 어. 그러면 뭐 형이 있어요. 그럼 형이랑 친하세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네. 뭔가를 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거를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친해지는데 가장 빠르죠. 그 모자 어디서 사셨어요? 인터넷 예. 어디 너무 예뻐서 그런데 네네네. 뭐 어디 상품명. 쇼핑몰 이용하세요? 뭐 제가 이런 보내드릴게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주소 제 주소 보내드릴게요. 예, 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스크랩해서 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예, 우리들의 대화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발. 거. 예. 노래 한 곡을 듣고 올게요. 바비킴과 정인이 함께한 사랑할 수 있을 때 듣겠습니다.
바비킴과 정인의 사랑할 수 있을 때 듣고 오셨습니다. 자, 더 러브 연예교실 이지영 씨, 달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코너 속 코너죠. 편지 읽어주는 여자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달총 씨가 읽어주실 겁니다. 여성분이 보내주신 편지네요. 나의 첫사랑인 학용 선생님께. 쌤, 저 승주예요. 올해 3월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에겐 없을 것만 같았던 봄이 선생님과 함께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저를 보고 시원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미셨을 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생님 뒤로 빛이 막 나고 갑자기 제 심장이 고장난 것처럼 막 뛰더라고요. 나는 고3인데 이러면 안 돼 라고 고개를 저어봐도 하루하루 선생님을 향해 커져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에 3일 선생님과 수업이 있는 날이면 아침에 눈도 번쩍 잘 떠지고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저요, 정말이지 숙제도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없고 처음으로 공부하면서 코피까지 쏟았답니다. 웃으면서 잘한다, 기특하네, 그렇지 라고 칭찬해 주시는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요. 근데 그렇게 선생님과 머리를 맞대고 공부해 오면서 사실 전 마음속으로 다른 꿈을 꿨어요. 저도 선생님이 다니는 대학교에 가서 더 이상 선생님과 제자가 아니라 선배와 후배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싶다는 꿈이요. 알아요. 아직은 제가 그냥 어린애로 보이실 거라는 거. 근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가면 저 진짜 이뻐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자친구 만들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능 진짜 잘 봐서 선생님이 다니는 대학교에 꼭 갈게요. 수능이 끝나면 이제 선생님을 못 보게 될까봐 걱정도 되지만 수능이 얼른 끝나서 선생님께 당당하게 고백하고 싶기도 한 이제 곧 20살 예쁜 어린이 될 승주 올림. 네, 과외 선생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박승주님의 편지였습니다. 와, 풋풋하네요. 너무 부러워요. 아, 저는 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 딱 한 번 고등학교 때 과외를 네. 했었는데 선생님이랑 첫날 시작한 지 한 5분째부터 혼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아니 뭐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러 오신 거잖아요. 네네. 내가 무슨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넌 이해력이 뭐 부족하다부터 해서 너 이렇게 배웠었니 학교에서부터 해서 5분 만에. 시작부터 뭐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었는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과외 선생님도 있구나. 소설을 먼저 내밀면서. 그래요. 이렇게 또 어떠한 공부에도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요. 또 마음에 어떤 설레임도 줬던 또 내일이 시험이니까 예. 수능이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셔서 예, 또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승주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달총 씨. 저는 일단은 마음이 너무 예쁘고 네. 예,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결과로 되게 좋게 이제 시험도 보고 해서 약간 그 후에 당당하게 그래요. 약간 그래도 조금 마음을 표현하면 좋지 그게 좋은 것 않을까.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또 결과를 내고 네. 선생님 다니는 학교에 과외로 들어간 거면 이제 뭐 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배로 선생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 소개도 받으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와, 좋겠다. 좋다. 소개 좀. 네. 설명 좀 캠퍼스 데이트. 어디 가야 됩니까? 학식 어디서 먹나요? 멋있다 그러면은. 예. 저쪽 매점보다 이쪽이 우유 좀 더 싸고. 여기서 저기로 갈 때는 이쪽 길이 지름길이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너무 공유하면서 좋다 좋다. 또 색다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예. 그 수능까지가 딱 목표가 아니라 더 큰 다른 목표가 또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엄청나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집중력이. 네, 맞아요. 예. 지금도 오늘 혹시 지금 안 주무시고 계시다면 빨리 주무시길 에이, 바라겠고요. 맞아요.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 시험을 보셔야 하니까 예. 사연이 소개가 됐지만 주무시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기적인 특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오고, 사연 주신 네. 분의 목소리가 지금 달총 씨 목소리일 것 같아요. 맞아요. 달종 씨 뭔가 느낌이 네. 되게 지금 딱 이게 고3 평소 목소리 나지 말씀하실 않았어요? 때랑 사연 읽어주실 때랑 노래하실 때랑 예. 느낌 조금씩 다른데 다 좋아요. 예. 어휴. 뭐지?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라. 네. 5913님. 달총 씨가 읽어주세요. 옛날 생각나네요. 저도 과외쌤 좋아했었는데 물론 다른 대학에 갔지만 대학 가서 그 쌤 만나러 갔었는데 여자친구 있더라고요. 아유 아쉽네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예. 네. 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여자친구가 있을 수 있죠. 예. 9064님, 과외 선생님과의 연애 생각보다 불가능한 일이 과외 선생님과의 연애 생각보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제 친구 남자친구도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친구가 고백해서 지금까지 잘 사귀고 있네요. 사연자분도 수능 잘 보셔서 성공하시길. 오,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문자 메시지가 더 힘 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희망이 되죠. 내가 무언가를 배운 이. 예. 저는 사실 누군가 배우니 그렇게 가까웠던 일을 좋아했던 경험이 없어요. 교생 선생님이라든지 과외 선생님이라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뭔가 배움을 줬던 그런 사람한테는 저도요. 사실. 좋아해본 경험이 없어요. 네. 그건 있어요. 존경하던 사람, 되게 사람으로서 존경하다가 이성적으로도 이제 좋은 감정이 생긴 적은 있어요. 근데 애초에 선생님 혹은 나를 이제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온 사람과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어떤 감정일까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어쨌든 그 같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그런 꿈을 주신 거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시험. 네. 좋은 꼭. 성적으로, 좋은 성적표, 좋은 꼭 같은 대학에. 같은 대학 가셔서 같은 매점에서 같은 매점에서 우유를 마시면서 같은 우유 먹고 어느 관 가실까요? 하시면서 그래요. 자, 오늘도 연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오늘 뭐 달총 씨 처음 뵈서 네네. 예,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예,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다른 마음이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음악 들었는데 너무 목소리가 너무 좋고 매력적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유, 방송국에서 감사합니다. 언젠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게 오늘이었네요. 예. 아유, 저도 오늘 비록 이제 대타로 나왔지만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아유, 근데 달총 씨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시간까지 사실 라디오 쭉 안 하던 걸 하면 아유 근데 너무 좋았어요. 기가 빠진다고 하죠. 사연도 많이 소개하고 그러다 보면 좀 힘드실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자, 저희는 노래 들으면서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의 청춘 예찬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싶던 일도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우리 가족은 선천적으로 폐가 좋지 않다. 엄마는 나를 낳을 때 숨이 잘 쉬어지질 않아 산소 호흡기를 하고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 엄마와 같은 기능의 폐를 갖고 태어난 나는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마음 놓고 뛰어놀아 본 적이 없었고, 남이 뛰는 것만 봐도 호흡이 가빠져서 체육 시간에도 늘 교실을 지켜야 했다. 몸이 피곤하거나 긴장을 하면 그 증상은 더 심해졌다. 모의고사를 보다 숨이 잘 쉬어지질 않아서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쉬어간 적도 여러 번.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그해 11월 수능 시험을 보던 날도 그랬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1교시가 끝나기도 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대로 쓰러졌다. 나는 결국 그 다음 해 다시 한번 수능에 도전했고, 그게 벌써 3년 전 이야기. 그리고 내일 동생이 시험을 본다. 엄마처럼, 나처럼 동생도 폐가 좋지 않다. 겉으로 내색하진 않지만 혹시 나처럼 쓰러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험을 포기하고 시험장을 나오면서 얼마나 내가 미웠는지, 내가 싫었는지, 그런 나를 보며 미안해하는 엄마를 지켜보는 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나는 느껴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지켜봐주고 다독여주고 묵묵히 응원하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내주길, 아니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힘내주길 바란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같이 힘내보자. 너도 우리도.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Y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장필순의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6678님, 동생분은 아무 일 없이 수능 잘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 별 탈 없이 시험 잘 보셨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내일 또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실 텐데 다들 별 탈 없이 좀 그래도 개운한 기분으로 시험장을 났으면 하네요. 5019님, 시험을 보는 학생도 긴장이 되겠지만 가족들은 또 얼마나 떨릴까요? 내일 저녁엔 시험 보는 학생도 그 주변 사람들 모두 다 웃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죠. 지금 저는 사실 제 주변에는 이제 수능 볼 나이대 친구는 없어요. 근데 이제 푸른밤 진행하면서 이런 푸른밤 가족 사연자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매년 수능 때가 되면 진짜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연 소개를 하면서도 되게 저 이제 하루의 끝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좀 마음이 많이 울렁울렁 했었거든요. 이게 참 어머니와 가족과 또 함께 엮여 있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쪼록 사연자분의 동생분도 내일 시험을 별탈 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동생분을 꼭 안아주시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어깨 먼저 토닥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저녁 먹으시고 동생이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어떤 결과를 막 물어보지는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뭐 다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험 끝나고 이제 딱 들어왔을 때 항상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 말을 먼저 듣고 싶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뭐 시험 보고 어떠한 큰 거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는 항상 결과를 묻는 말보다는 수고했어, 고생했어, 진짜 내가 너 그간 하는 거 봤는데 진짜 고생했다 너, 뭐 이런 얘기를 먼저 듣고 싶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네, 주변인 중에 이제 수험 보는 사람이 있다면, 수험생분이 있다면 이런 토닥거림과 고생했다라는 어떤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눴으면 하네요. 4810님, 아직 회사에서 야근 중입니다. 디자인팀 4명이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끝이 없네요. 해가 뜨기 전에 퇴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디자인팀이시라고요? 디자인팀이면 진짜 이게 취향의 문제잖아요. 항상 디자인이라는 거. 힘내십시오. 내 취향이 아니라 남의 취향을 맞춘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신진아님, 요즘 글 쓰는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노트에 써내려가고 있어요. 저만의 생각인진 몰라도 글 쓰는 실력이 조금 늘어나는 기분입니다. 뭐든 하다 보면 는다는 말 진짜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늘죠. 뭐든 정말 하면 노하우가 생기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나의 어떤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느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것 재밌으니 계속 하시는 거겠죠? 앞으로도 꾸준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미숙님, 쫑디 오늘 슬픈 영화를 보며 엉엉 울고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서 엄마가 끓여둔 감자탕을 먹고 있네요. 왜 울면 배가 고플까요? 다이어트 안녕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울면 배가 고파요. 이제 울면서 이제 신진대사가 빨라지지 않을까요? 피가 빨리 돌면서 혈류량이 늘고 이게 피가 빨리 돌면 이제 칼로리가 소모되고 그러다 보면 배가 고프고 눈물을 흘렸으니까 몸에 수분이 빠져나갔고 물을 마시고 싶고 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정은님,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바로 향초를 키는 겁니다. 향초를 끄고 나면 생일 케이크를 끌 때처럼 촛불 냄새가 나는데 마치 생일을 맞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상한 취미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이해하는데요. 저도 집에서 향초를 많이 피우니까. 근데 뭐 물론 저는 생일 케이크를 끄는 기분이어서 향초를 피우고 키우고 그러진 않지만요. 저도 촛불 냄새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심지가 이 나무로 된 심지들이 있어요. 향초 중에 저는 그걸 더 좋아해요. 타고 있을 때도 소리가 다다다다닥 좀 귀여운 소리가 나고요. 치열한 소리가 나고 불을 끈 후에도 나는 향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물론 촛불 심지로 되어 있는 것들, 줄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나무로 되어 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시아의 샹들리에 듣겠습니다. Party girls, don't get hurt, can't feel anything. When will I learn? I push it down, push it down. We got the best years ahead, we know we do. 시아의 샹들리에 그리고 Empire of the Sun의 Two Vines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시규어로스의 호피폴라입니다. 시규어로스는 아이슬란드 출신의 록밴드로 자신들이 만든 언어로 노래를 하는 밴드로 유명하죠. 호피폴라는 웅덩이로 뛰어들다 라는 의미로 도전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이 밤이 다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르면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동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으로 슈겨로스의 호피폴라 같이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